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예비부부인데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나요? 이 말을 풀이하면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지금 빨리 해야 하냐 아니면 늦춰야 하냐 이 얘기입니다. 자, 물론 저는 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 해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 볼게요. 자, 집장만 할 때 결혼 관련한 고민이 보통 어디서 출발하냐면 대출 때문에 그래요. 보금자리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받을 때 소득 기준이 보통 이 정도 수준인데 나 혼자의 소득은 이만큼이라서 오케이. 근데 결혼하면 두 사람의 소득이 합쳐지잖아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이 이만큼 높아집니다. 근데 소득 기준을 합쳤으니까 확 넘어버리죠. 그래서 아예 혼인신고를 늦게 해라. 대출 받을 땐 그게 현명하다. 이 말이 격언이 돼버렸죠. 청약에서도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요. 그럼 빨리 하는 게 유리하겠죠. 무조건 그렇지도 않아요. 어차피 내 인생 아니라는 거죠. 자, 청약은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얘들마다 특공과 일반 공급이 있고 특공에선 신혼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이 보편적입니다. 하나하나 보죠. 자, 공공의 신혼특공과 민간의 신혼특공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결혼 여부예요. 결혼 안 해도 신혼특공이 된다고? 공공에서만 돼요. 이게 예비 신혼 자격인 거예요. 자, 민간에서는 빼박 무조건 결혼했어야 합니다. OX로 일단 정리됐죠. 자, 이 예비 신혼이라는 건 결국 결혼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먹고 튀면 안 되잖아요.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청약할 때 예비 신혼인데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이러면서 소득 기준이나 자산 같은 걸 그 사람과 한 세대를 이루는 걸 가정해서 계산했단 말이죠. 근데 나의 불같은 사랑으로 그 대상이 바뀌었다. 이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결혼 안 해도 신혼특공에 도전할 수 있으니까 결혼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결론을 낼 수도 있겠죠.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공공신혼특공의 당첨자 선정은 이렇게 해요. 일단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과 잔여 공급을 나눠요. 그리고 유형별로 거주 지역에 대한 배정 물량이 따로 있습니다. 이 안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1순위와 2순위를 나누는데 1순위는 자녀가 있는 부부, 그 안에서도 영유아가 있는 부부가 우선이에요. 예비 신혼은 아예 2순위로 갑니다. 사실 요즘 청약시장 분위기에선 2순위까지 기회가 잘 오지도 않지만 어쨌든 순위 안에서 또 경쟁이 발생하면 신혼특공만의 별도의 가점을 따져요. 이게 소득, 자녀수, 거주기간, 통장 납입 횟수, 그리고 혼인기간이나 자녀의 나이 이런 건데 예비 신혼이면 혼인기간이나 자녀 관련된 점수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혼은 안 해도 청약할 수 있다고는 했지 당첨된다고는 안 했다. 자, 물론 지역에 따라서 무혈 입성도 가능하긴 해요. 참고로 방금 전에 잠깐 나왔지만 청약에선 아이가 많은 집이 깡패예요. 자, 공공을 짚어봤고 이번엔 민간 분양의 신혼특공을 짚어볼게요. 민간은 그냥 결혼해야 돼요. 얄짤없어요. 그리고 경쟁이 발생하면 아이 있는 집이 1순위, 1순위가 많으면 추첨 이런 식이니까 고민할 게 없죠. 예전에 특별공급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신혼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공공의 생애 최초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격이 생깁니다. 근데 민간의 생애 최초는 결혼을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전용 84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결혼을 한 상태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어. 이런 상황이라면 공공분양의 신혼특공에 예비 신혼으로 넣거나 민간분양의 생애 최초 소형면적대에 각자 넣는 거죠. 둘 다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혼인신고를 이미 했어. 살짝 후회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술 깨고 눈을 떠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많죠. 공공의 신혼 생애 최초, 민간의 신혼 생애 최초. 자, 여기서 신혼이냐 생애 최초냐 이 선택의 기준은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느냐, 즉 아이가 있느냐, 혹시 뱃속이라도 있느냐 이거죠. 자, 술 깨고 눈을 떠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보통은 이 경우예요. 자, 특별공급은 그렇고 일반 공급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은 통장 불이백 순서이기 때문에 지금 신혼을 언급하는 분들의 나이대에서는 승산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지역별 편차가 아주 크지만 적어도 서울 수도권 인기 지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민간의 일반 공급은 어떤가요? 민간에서는 서울 같은 투기가지구의 전용 8호 이하는 가점제입니다. 자, 결혼하면 싱글보다 가점은 올라가죠. 부양가족이 생기니까. 근데 30대 가장의 가점 맥시멈이 48점밖에 안 돼요. 아이 한 명 키우는 부부면 1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로 하면 17점, 무주택 기간은 만 39세에 16점이 되니까, 자, 만약 아이까지 없으면 5점이 깎여서 43점.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자꾸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무조건 혼인신고 먼저 하는 게 유리해 보이죠. 근데 이게 또 세금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와이프 될 사람이 이미 집에 있어. 최고의 아내야. 근데 내가 1인 가구 생애 최초로 당첨이 됩니다. 또는 우리 둘 다 개털인데 미혼인 상태에서 따로따로 아파트에 당첨이 돼요. 자, 상황은 다르지만 둘 다 각자 한 채씩 해서 결국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집을 팔 때는 1가구 1주택만 해주는 비과세가 날아간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땐 혼인합가주택이란 규정이 있어요. 각자 집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가 돼. 그렇게 2주택이 되면 5년 안에 나머지 집 한 채를 팔아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규정이에요. 자, 분명 2주택인데 두 채 모두 비과세가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막 눈빛이 흐려지고 계시는데 헷갈리면 그냥 절세병법 보세요. 또 어떤 커플은 결혼 때문에 소득이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걔들 걱정해 줄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아파트 청약 때문에 결혼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금 하자 나중에 하자 이렇게 미리 결정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청약은 여러분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해도 충분합니다. 시장은 오르내림이 분명하고 우리는 집을 어떤 형태로 사게 될지 모릅니다. 청약이 안 돼서 결국 매매로 사게 될 수도 있고 그때 유불리는 또 다르게 따져봐야겠죠. 자, 한때는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게 좋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는지겠죠. 파토나면 연락주세요.